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취임 2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강복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난 2년 동안의 활동 성과와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3일은 한국문인협회 제27대 집행부가 취임 2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전국의 문인들에게 새해 인사 겸 취임 2주년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더 건강하시고 댁내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2월 13일로 우리 협회 제27대 집행부는 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7분의 부이사장님과 각 분과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응원해 주심으로써 대과 없이 우리 협회의 업무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크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사님께서는 한국문인협회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난 2년간 참 숨가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서 저도 우리 협회를 변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전국 지회 지부장님들에게 각종 문학상 추천권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학지 콘테스트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특정 지회 지부의 문학지가 4년 이내에는 다시 상을 받지 못하도록, 즉 상을 받지 못한 지회 지부의 문학지가 상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지회장님과 지부회장님께서 신입회원 입회를 추천하실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할까 보상으로 입회비 20%를 할량해 드리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 개혁은 본부와 지회 지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상생하지 않은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회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문협 내의 제도 개혁 못지않게 대외적으로도 한국문인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큰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유관기관, 유관단체와 긴밀히 상생 공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유관기관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각종 문학단체 또 각급 문학동아리와도 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지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그 문학 5단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문인협회, 국제팬 한국본부, 한국작가회의,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를 꼽습니다만은 이 문학 5단체가 중심이 돼서 6.15 민족문학인 남측협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그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현재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 협회의 그 사업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지원도 좀 얻어내고 또 찬조금도 얻어내고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해서 지난해 즉 2020년의 경우는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후원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비로는 문단실록
이라는 방대한 책자를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도 7천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외부의 협찬을 얻어와서 그 비용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쪽으로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잘 드려서 우리 협회가 발행하는 서울문단이라고 하는 연간지가 있습니다. 본부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서울지회장을 겸합니다. 그래서 서울지회에서 서울문단이라는 문학지를 내는데 그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로 해서 이미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난해 서울문단 제9호에 대해서는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작은아마 원고료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박 시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서울시 사업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니까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올해는 한국문인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문협 60주년에 대한 의미 부여와 혹시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는 1961년 12월에 창립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60주년에 제가 이사장으로 회무를 이끌어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단실록 1, 2권이 이번 2월에 간행이 됩니다마는 이 기획도 한국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기획입니다. 그리고 월간문학 12월호에 한국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기획을 마련해서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협회의 정통성, 대표성, 역사성을 한번 중간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는 창립 당시 317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현재 우리 협회의 회원 수는 14,859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에 18개 지회, 182개 지부를 두고 49개 위원회와 사무처와 평생교육원과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는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문단실록 발간 사업은 한국문인협회 60년 역사의 획기적인 역사적 기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세간에는 우리 한국문학사가 여러 종류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문단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문단 이면사, 개인적인 수기 또는 논문 등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문단 통사라고 할까? 문단 전사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누군가는 이 문단사를 정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문단 전사, 문단 통사, 문단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글을 쓸 때 그 기초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문단실록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180명의 필진이 나의 인생, 나의 문학, 나의 등단 시절,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런 주제로 각기 글을 쓰셨습니다. 현재 벌써 4교, 네 번째 교정을 보았습니다만은 각기 다른 내용의 글들이 무려 180편이나 실려져 있습니다. 1, 2권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권당 약
600쪽 내외가 됩니다. 이 방대한 책이 나오면은 장차 우리 문단사를 누군가가 기술할 때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문협의 60년 역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그동안 지혜 지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적 위상 제고와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국문인협회의 변화와 개혁을 읽어오셨습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력하시고자 하는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변화 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굽은 것은 펴겠습니다. 쉰 것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화목합니다. 또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단결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처도 모든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당 100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기부여를 해서 직원들도 지치지 않도록 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또 문학상만 하더라도 공명하게 정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학지 콘테스트 확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지혜지부 육성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남북대화 문제도 6.15 민족문학인 남측협회 대표회장으로서 능동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협회의 대표적인 기관지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월간문학과 한국문학인의 필진 구성에 있어서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지면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애월하지 앉으나 서나 또 어느 위치에 서 있으나 우리 협회 일만 생각을 합니다. 임기 내내 우리 문협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장차 28대 집행부에게 확실한 문협, 견고한 문협, 탄탄한 문협, 바람직한 문협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학활동 그리고 문인들의 다양한 대내외적인 활동이 많은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문인들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 문인들의 활동 방향 등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해 코로나19가 우리 인류 사회를 내습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가 5대형 6대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문학은 저부터 비대면 예술입니다. 다른 공연예술과는 다릅니다. 지금 공연예술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반면 우리 문인들은 좀 들어 앉아서 좋은 작품을 쓰고 또 쉬는 시간에는 좋은 작품을 많이 읽고 그래서 문단사회 전체가 내공을 기르고 좋은 작품 쓰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낭송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모여서 하는 협이라든가 또는 백일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회원님들이 서재에서 또 골방에서 작품들을 많이 쓰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문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열심히 작품 써서 우리 문학사는 물론이려니와 세계 문단에 우뚝 서는 그런 작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회원 선생님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선거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회원 선생님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 보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우리 문협의 위상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남은 2년 동안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어서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27대 이광복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올리고 계신 활동 내용과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